현재 한국의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인간과 사회의 문제들을 무리하게 법제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환원적인 입법 만능주의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담을 수 없고 또 담아서도 안 되는 종교, 도덕, 학문, 예술의 영역까지도 법안에 꾸겨놓고 법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환원적 입법 만능주의는 한국 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생명윤리와 성윤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S양이 선택한 방법과 시험관 추정 방식에는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될 윤리적인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S양의 비혼 출산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들은 두 곳의 진원지에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는 시험관 추정을 이용해서 아기 출산을 시도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배우자가 한 추정, 곧 배우자가 아닌 남성의 정자를 이용해서 아기를 갖고자 했다는 것인데, 이 시험관 추정이라는 방법으로부터 이제 생명윤리 관련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비배우자가 추정을 이용했다는 사실로부터 성윤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 먼저 시험관 추정에 뒤따르는 생명윤리상의 문제점 정리하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수정을 도와주는 기술로는 체내 수정, 남자의 정자를 자궁 속 난자가 있는 곳에 집어넣어서 수정을 유도하는 체내 수정과,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서 페트리 접시 안에서 인위적으로 수정을 시킨 다음 자궁에 착상을 시키는 체외 수정 배화 이식 방식이 있는데, S양이 사용한 기술은 후자입니다. 이 체내 수정은 인위적으로 배아를 파괴하는 일이 없고, 정자와 난자가 만드는 신비로운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체외 수정, 배아 이식 방식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첫째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난자 채취 과정에 사용되는 기술은 생체의 자연적인 운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생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무리하게 변형시켜서 생체의 무리를 가져옵니다. 이 기술에 의해서 난자와 난자를 지지하고 있는 세포들 간의 중요한 화학적 상호작용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 또 정자와 난자를 인위적으로 다루는 과정은 정자와 난자 그 자체, 그리고 수정된 배아와 출산된 아이에게도 사기를 빌 수 있고, 또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정자와 난자를 추출해서 이 페트리 접시 안에 넣고 수정을 시도하는 순간부터 시험관 수정이 안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자연적인 성교 시 사정된 정자는 자궁을 통과할 때 질에서 분비되는 액체에 의해서 일정한 수가 죽게 되고, 또 난자에 도달하기까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가장 건강한 정자가 난자에 도달함으로써 이상이 있는 정자가 걸러지는 여과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시험관 수정 시에는 이 과정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 이 같은 위험은 차치하더라도 시험관 수정은 실패율이 80%에 닿는다는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수정이 이루어진 후 착상이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실패한다는 말은 곧 한 개의 배아를 착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배아를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험관 수정은 배아를 폐기하지 않고 수행될 수 있음이 증명될 때까지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시험관 수정은 여분의 배아를 만들어 냉동시켰다가 착상을 실패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버렸는데, 최초의 시험관학이 루이제가 100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고, 시험관 수정에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배아를 함부로 조작했다가 죽이고 하는 이런 굉장히 많은 비윤리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처음에 묻혀 있다가 지금 얼마나 과정이 비윤리적이었는가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은 잉여 배아가 또 배아 복제와 배아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것은 또 배아 사례를 조작합니다. 넷째로, 시험관 수정에서 수정되어서 만들어진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기까지 배아가 시험관에 노출되는 시기를 이용해서 산전 진단이 실시될 수가 있는데, 이 산전 진단을 통해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폐기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험관 배아의 착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3개 이상의 배아를 만들어서 동시에 자궁에 착상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선별 낙태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지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생명의 사대와 파괴를 담보로 해서 인간의 생명의 출산을 시도하는 매우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기술이라는 데 있습니다. 배아 파괴 자체가 결정적인 비윤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시험관 수정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배아를 파괴하기 전에 배아 자신으로부터 고지된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 배아 자신의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 배아 자신으로부터 아무 묻지도 않고 이거 인위적으로 파괴시킨단 말입니다. 이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의료에서 고지된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시술은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라는 점. 또 시험관 수정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개입이 불가능했던 생식 과정이 완전히 인간의 인위적 조작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신체적인 의미에서 자녀 출산은 부부간의 성교 행위로부터 단절됩니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자율적 권리를 진작시킨다는 미명하에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인간의 출산이 말하자면 과학기술적 출산으로 변모되어서 인간의 비인간화가 더욱 심화된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비배우자 간 수정에 따르는 성률장애 문제점들. S양이 이용한 체외 수정은 비혼 수정.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비배우자 간 수정 방식입니다. 이 비배우자 간 수정은 남편이 무정착증이거나 정자에 이상이 있을 경우 S양의 경우처럼 아예 남편이 없는데 아기를 갖기 원하는 경우 아내가 난자를 생산하지 못하거나 난자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인데 난자 혹은 정자를 제공받아서 체내 혹은 체외 수정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여성의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임신이 불가능할 경우에 아기를 갖기 원한다면 제3의 여성의 자궁을 빌려서 자녀 출산을 시도하는 대리모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첫째로 부부가 비배우자 간 수정을 시행하는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련된 성윤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죠. 제3의 정자를 제공받아 아내가 임신하는 경우에 아내는 본의 아니게 제3의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결과가 나타나며 난자를 제공받는 경우에 남자의 정자를 수정시켜 임신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본의 아니게 제3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결과가 나타납니다. 미혼 여성이 정자은행에서 익명의 남자로부터 정자를 받아서 임신하는 경우에는 혼외 정사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미혼 여성은 어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나 생물학적인 성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기 때문에 편부모인 자신과 자녀 사이의 부모 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결함을 아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며 자녀의 출생과 기원에 대해서 풍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는 아빠와 엄마의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풍부한 인격적 환경 안에서 호흡하며 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증조부 등으로 길게 연결되는 풍부한 가족의 족보에까지 연결되는 출생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남자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이 풍요로운 출생의 터전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됩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결함은 비배우자 간 수정을 통해서 탄생한 아기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 미혼 여성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그 위기가 한층 더 증폭이 됩니다. 부부가 정자를 제공받는 경우에 아이의 아버지가 정자 제공자인가 아니면 법적인 양육자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난자를 받는 경우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남자 제공자인가 아니면 법적인 양육자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정자와 난자를 모두 제공받는 경우에는 아이의 부모 양편에 모두 혼선이 발생하며 여성의 자궁까지 빌려오는 대리모의 경우에는 여성이 한 사람 더 첨가됨으로써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비배우자 간 수정은 전면적으로 거부되어야 되고 정자은행, 난자은행 제도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배우자 간 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의 기원에 대해서 부모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 비배우자 간 수정 방식을 통해서 아이를 얻은 부모들 가운데 대다수는 아이가 돈을 주고 제공받은 정자나 남자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법적인 부모가 친부모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평생 동안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공된 정자나 난자가 익명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아이는 자신의 생부나 생모를 모른 채 일생을 지내야 되고 다리 밑에서 좋은 아이가 현실이 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같은 정자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건강 진단을 해 보니까 나중에 염색 유전자 조사를 해 보니까
보니까 같은 정자를 정자 안에 기대했는데 그 같은 정자를 가지고 남자도 태어나고 여자도 태어나서 알고 보니까 남매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익명의 정자를 이용해서 태어난 편모의 자녀는 정자 제공자 확인 불가능할 경우에 영구적으로 아버지를 갖지 못하게 되며 가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영구적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로 비배우자간 수정 시에 열린 가능한 방식들은 한층더 관계를 얽게 할 수가 있는데 낳게 된 태아에게서 난소를 채취해서 나이든 여성에게 이식하거나 그의 난자를 이용해서 아이를 출산 시도한다든가 죽은 남자의 정자를 채취해서 살아있는 여성의 난자를 수정시켜서 아이를 출산하게 만들므로써 죽은 남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등의 일등이 있을 수 있고 레즈비언들의 아이를 가는 실험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비배우자 간 수정은 정자와 난자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돈으로 환산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존엄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한다. 그리고 이제 우생학이 자연스럽게 동원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맞는 최적의 대상을 찾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배우자 간 수정은 원래 동물에게 적용되었던 동물 사육 기술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기술이 가능하니까 인간에게도 적용해 보자. 그래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이 비배우자 간 수정이거든요. 여섯 번째로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부부, 독신 남성이나 여성, 동성 부부는 대리모 방식을 이용해서 자녀 갖기를 시도할 수 있는데 대리모 역할을 하는 여성에게는 고가의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대리모 제도는 사실상 어린이 매매 행위입니다. 어린이 매매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하고 고귀한 인격체로서 판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학적 사실과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칸트의 경륜 등에 의해서 뒷받침이 됩니다. 자, 이제 나가는 말 결론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는 말 세 번째 문단. 시험관 수정은 높은 실패율로 인한 살아있는 인간 생명인 배아 파괴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독교 생명윤리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신체 무리를 초래하고 산전 조작 과정에서 태어날 아이에게도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산전 진단을 통해서 낙태 시술을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고 배아 자신으로부터 고지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자녀 출산이 성교 행위로부터 단절된다는 등의 많은 부작용을 수반합니다. 타인의 정자 혹은 난자를 이용해서 자녀 출산을 시도하는 방식은 출산된 자녀로부터 풍부하고 따뜻한 출생 기원의 밭을 제거해버리며 이로 인해서 자녀의 자기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며 레즈비언이나 동성애자들에게 가족이나 가족관계와 단절된 비정상적인 자녀 출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오해와 혼란과 해체를 초래하며 정자와 난자 그리고 아기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의 성윤리상의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비혼 출산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법제화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출산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지평 안에서 부부 간의 연합적 사랑과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된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 생명윤리와 또 성윤리의 문제에서 그리고 결혼, 가족, 또 성윤리, 그다음에 생명윤리의 문제에서 이 비혼 그 출산의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상세하게